민자철도의 운영, 감독, 관리 등입니다. 자, 이 항목은 23년도에 추가된 항목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25조 내용을 가겠습니다. 25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민자철도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이라고 나오죠. 자, 보시면 1항에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국장은 철도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2호부터 4호까지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철도입니다. 일명 민자철도죠. 그래서 민자철도 관리 운영권입니다. 그래서 민자철도의 관리 운영권을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20조 1항에 따라서 설정받은 자, 일명 민자철도 사업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해당 민자철도를 안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민자철도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민자철도의 유지 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일반적 민자철도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그 민자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고시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된 일종의 우리 철도죠. 그래서 민자철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된 철도인데, 그 민자철도는 고속철도도 있고 광역철도, 일반철도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민자철도에 관해서 관리 운영권을 설정받은 자를 일종의 민자철도 사업자를 하거든요. 그 사업자가 안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민자철도 사업자는 민자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고시된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자철도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매년이죠. 자, 매년 포인트 잡아두시고요. 자, 소관 민자철도에 관해서 운영평가 실시 나오죠. 자, 그러면 일반 사망 내용은 민자철도에 관한 운영평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매년 이 대목을 잘 봐두시고요. 뭐 2년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매년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또 사항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망에 따라서 운영평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유지관리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그래서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5항 내용입니다. 자, 민자철도 사업자는 자, 그럼 개선 명령을 받았죠. 그러면 이행을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에 보고를 해야 된다 나와 있죠. 보고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데, 그런 운영평가 절차, 방법, 기타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 대목도 여러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틀려요.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운영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것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철도에 관한 유지 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해서 일종의 이제 우리 25조 내용은 이걸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25조의 2입니다. 민자철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나옵니다. 역시 과징금 처분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는 것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입니다.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자, 민자철도 사업자가 25조 2항을 위반해서, 이 말은 그 기준, 고시된 기준을 위반해 가지고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또 개선 등의 조치에 관한 명령을 부과했는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죠. 이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과징금은 1억 원 이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종류, 위반 정도 등이죠. 또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사망 내용입니다. 자, 과징금 부과처분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했죠. 이때는 국세 강제 징수, 즉 국세 체납 처분 이에 따라서 강제 징수한다는 이야기죠.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때 과징금의 용도입니다. 즉 과징금 용도는 17조 사항부터 6항까지를 준용한다. 우리 앞에 봤던 철도사업 관리에서 봤던 과징금의 사용 용도 있었죠. 자, 거기에 준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대통령령에 나오는 과징금의 부과 기준입니다. 자, 과징금 부과할 때 위반행위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등 부과 기준이 시행령 별표 1에 2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과징금 부과 기준인데요. 자, 일반적 기준을 먼저 보게 되면, 자,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나와 있죠. 행위는 하나지만 위반을 2개 이상 걸렸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가장 무거운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위반했더라도 과징금이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고 2,000만 원이 있다면 두 가지 행위에 걸렸죠. 그때는 2,000만 원의 기준, 무거운 기준에 따른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나를 보게 되면 부과권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자, 우리 개별 기재단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50% 범위에서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서는 감액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 줄여서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사소한 부주의, 오류 나오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은 절반 범위에서 과징금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위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바로 시정했죠. 그래서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자, 세 번째는 기타 위반 행위 내용이나 정도, 위반 행위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또 세 번째 기준은 이제 증액이죠. 자, 부과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입니다. 자, 금액을 늘려서 증액해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늘려서 부과하더라도 25년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과징금 상한선이 1억 원이죠. 그래서 1억 원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징금을 증액하는 경우는요. 첫 번째, 위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가 법 위반 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위반 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즉 개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증액, 늘려서 부과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2분의 1 범위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늘려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